중년 언니의 생존법.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 번아웃이었어요. 갱년기라고 하면 다들 호르몬 탓을 하잖아요. 근데 저 주변에 갱년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번아웃 같은데요? 라는 말 들은 분이 계세요. 그 말이 엄청 충격이었대요. 갱년기랑 번아웃, 증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세요? 오늘 비교해 드릴게요. 들으시면 아, 나도 그랬는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인지 갱년기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갱년기일까요? 번아웃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해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엔 잘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다들 이러면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갱년기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요. 그게 갱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갱년기 증상처럼 보이는 번아웃일 수 있어요. 이 둘을 구별 못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야기 해볼게요. 왜 헷갈릴 수밖에 없나? 우선 갱년기 주요 증상을 볼게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이제 번아웃 주요 증상을 볼게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두통, 소화불량, 몸 여기저기 통증. 어때요? 거의 똑같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본인도 헷갈리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번아웃인데 갱년기 치료를 받거나 갱년기인데 그냥 쉬면 된다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둘 다 제대로 된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뭔지부터 50대 여성의 번아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번아웃이라고 하면 직장인들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50대 여성의 번아웃은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조용하게 쌓여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 양육, 시댁관계, 집안일.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이 버텨온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더는 못하겠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번아웃은 WHO에서 공식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감정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가 핵심 증상이에요. 주부와 돌봄 제공자에게도 직장인만큼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50대 여성의 번아웃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갱년기랑 시기가 딱 겹쳐요. 갱년기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번아웃까지 오면 증상이 2배로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갱년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답니다. 이제 갱년기와 번아웃 이렇게 구별하세요. 완벽하게 구별하려면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집에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푹 쉬고 나면 좀 나아지나요? 갱년기라면 쉬어도 증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호르몬 문제니까요. 번아웃이라면 진짜 쉬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둘 다인데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랬어요. 두 번째를 봐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 언제부터 이랬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갱년기는 서서히 시작돼요. 번아웃은 뭔가 특별히 힘든 시기 이후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갈등, 가족 문제, 오랜 돌봄 끝에 탈진하는 식으로요. 아하, 여기서 갈리네요. 저는 서서히 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계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가 딱 선명했거든요. 고된 일을 하면서 하는 결혼 생활이 정말 숨이 막혔거든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제일 힘든 게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바로 이거. 저는 몸도 힘든데 정신이 더 힘들었거든요. 갱년기는 신체 증상이 먼저 와요. 열감, 발한, 관절통 같은 것들이요. 번아웃은 감정적 고갈이 더 심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완전히 없는 상태. 네 번째 질문. 즐거웠던 것들이 지금도 즐거운가요?
갱년기라면 좋아하는 걸 하면 그래도 기분이 나아져요. 번아웃이라면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다 귀찮고 재미없어요. 이걸 묵회감증이라고 하는데 번아웃의 핵심 신호예요. 5호 저는 이 네 번째도 반반이네요.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번아웃 쪽에 해당되면 갱년기 치료만 받으시면 안 돼요. 번아웃 회복도 같이 해주셔야 해요. 자,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니 해결을 해볼까요? 번아웃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번아웃 회복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건 충전이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회복에는 방향이 있어야 해요. 방법 1. 나를 소모시키는 것과 거리 두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그것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첫 번째예요. 완전히 없애기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중 한 명한테 한 가지라도 넘기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방법 2. 작은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넣기. 번아웃 상태에서는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기쁨을 집어넣어야 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10분 산책. 이걸 매일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의식적으로. 하하, 이렇게 웃어볼까요? 방법 3. 누군가에게 말하기. 번아웃은 혼자 버티면 절대 안 나아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글로라도 써보세요. 일기도 좋고 요즘은 이런 채널 댓글에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 방법 좋네요. 글로 써보기 저도 얼마 전부터 글쓰기 하고 있거든요. 실제 종이와 펜으로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 4. 전문가 도움받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제대로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아봤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좁혀지지 않는 남편과의 거리는 타파할 수 없었지만 괜찮은 경험이었답니다. 자, 이번엔 갱년기로 가볼까요? 갱년기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봐요. 갱년기 증상이 맞다면요.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 받으시되 번아웃 회복 방법도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갱년기 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관리 안 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둘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케어해 주셔야 한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갱년기와 번아웃, 증상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원인이 다르고 치료 방향도 달라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질문으로 먼저 체크해 보세요. 쉬면 나아지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몸이 힘드나요? 마음이 힘드나요? 좋아하는 것도 재미없어졌나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갱년기든 번아웃이든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때가 왔어요. 나를 챙기는 한 주가 돼볼까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이 나이에 도전해도 되는 이유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